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국내 갯벌의 총괄기구인 갯벌 세계유산보전본부를 신안에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서남해안 5곳에 지역 방문자 센터가 설립되고 이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핵심 후속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자연유산 갯벌을 체계적으로 통합 보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인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가 전남으로 유치됐습니다. 국내 갯벌 정책의 중심지이자 세계유산 갯벌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생태, 환경,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갯벌로는 첫 세계 자연유산이자 세계 최대의 갯벌 관광지인 북유럽의 와데네 갯벌 같은 우수 사례와 비교해 국내 갯벌의 특징과 역사, 문화자원을 접목한 유산관리 활용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됩니다. 또 갯벌 보전본부 산하에는 5개 거점 지역에 각각 지역 방문자 센터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고흥, 여수, 무안 지역 갯벌에 대한 추가 등재도 추진해야 합니다. 보전본부 산하에는 지역 방문자 센터가 들어섭니다. 현재 서천군이 건립을 추진 중이며 해양수산부의 계획에 따라 보성, 순천 등 유산구역 지자체에 들어설 것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갯벌 보전본부 유치를 계기로 유네스코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가장 중요한 후속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순천과 보성을 잇는 순천만과 여자만 일원에 2천억 원의 국비가 투자되는데 현재 순천시도 가장 공을 들이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남도는 갯벌 습지정원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마쳤고 내년 초 정부의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최근 김영록 지사가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이를 특별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도 사업으로는 국정과제이기도 한 유네스코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1분기에 보성, 순천 갯벌 중심으로 정부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며 순천의 생태자원, 보성의 문화자원과 연계할 것으로. 순천시는 특히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갯벌을 잇는 습지정원이 들어서면 내륙과 해양으로 이어지는 세계 유일의 생태도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흑마기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한 달간 운영됩니다. 토질과 지하안전 등 관련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사고 원인과 부실 시공 여부 등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무너진 사고 현장을 토사로 메우는 복구 작업은 어제 마무리됐으며 앞으로 한 달간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지반 보강 공사가 진행됩니다. 여수시 웹드라마 무지개가 LA 웹페스트 베스트 드라마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수시는 제13회 LA 웹페스트 2022 어워즈에서 아름다운 음악도시 여수를 배경으로 7친구들의 이야기를 다룬 웹드라마 무지개가 공로상과 베스트 드라마상 등 2개 부문의 후보에 올라 최종 베스트 드라마상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수시가 제작한 웹드라마는 2016년 신직기의 사랑 이야기를 시작으로 올해 무지개까지 7년 연속 각종 국내외 웹페스트 수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2구 참사 이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각종 공사 현장과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위주로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이 강화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에 238 정거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공사 현장. 지하철 선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선로박스에 광주시청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찾았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전 만들어 놓은 가설 구조물, 이른바 시스템 동바리를 날카롭게 살펴봅니다. 밑에 더 평평하게 약분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이제 지지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12구 참사를 계기로 지하철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품질 관리 계획 적정성, 또 아니면 또 현장 관리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싱크홀이란 집안 침하 발생 점검 등을 하고요. 광주시는 언제 어디에서나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지하철과 다중이용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백화점과 웨딩홀 등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를 찾아가 소방 대피 동선과 가스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화재와 폭발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스 충전소와 판매소 등 90여 곳도 함께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현장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안전 워킹그룹을 구성해 관중심에서 탈피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안전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제 시민 참여 방식보다도 어떻든 행정이 중심으로 이 대응을 해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개 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우선 손보기로 하는 등 자치법규 1,100여 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도 나섭니다. 광주시도 최근 5년 동안 클럽 붕괴와 아파트 붕괴 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랐던 만큼 이번 12구 참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연말연시 각종 행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주웅 의원은 도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 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며 성탄절과 해넘이, 해맞이 행사의 참가 인원을 적정 규모로 유지하고 신속한 초동 조치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공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손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전남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내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여수시의회 정례회가 어제 개회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어제 제225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35일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공유자산 관리계획 의결안과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사업 재원 분담 동의안 등 예산안과 조례안 55건이 처리됩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의 참가 의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전국 30여 개 지자체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대한민국 시민의 날 행사에 참가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의 산미다란 주제로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순천 전역에서 열리며 대한민국 시민의 날은 박람회 기간 중 열리는 문화 행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할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반드시 확인한 뒤 우선 멈췄다가 주행해야 합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남 지역의 우회전 교통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경찰이 우회전하는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않았는데 운전자가 정지하지 않고 지난 겁니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 위반하신 겁니다.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입니다. 일시정지 위반이고요. 범칙금액은 6만 원이고 벌점은 10점 있습니다. 늘 가던 길이어서 순간 갔어요. 죄송해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반드시 살핀 뒤 주행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건너려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교통섬을 건널 때는 건너겠다는 손짓을 확실하게 해줘야 혹시 모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3개월 계도가 끝나고 지난달 12일부터 실제 단속이 시작됐는데 도로에서는 강화된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에 따른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방심한 사이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 있는 걸 늘 확인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 오른쪽만 보고 가니까 우회전할 때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면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계도가 시작된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남 지역 우회전 교통사고는 23건, 부상자는 23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40% 감소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차로에 반드시 서행과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수시로 주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과 홍보를 동시에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광일 전남도 의원은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54.9%로 전국 평균 84%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골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도시가스 설치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며 전남도와 시군이 함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양시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청년 인구 증가를 위한 조건으로 일자리 창출과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을 꼽았습니다. 광양시가 관내 청년 지원기관 14곳에 의뢰해 시민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응답자의 46.5%가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도 27.2%를 차지했습니다. 또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적 부담이 42.8%로 가장 높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1.2%로 집계됐습니다. 여수 만흥지구 택지개발 관련해 주민 80여 명이 어제 국토교통부를 방문하고 개발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여수 만흥지구 개발 비상대책위는 LH가 주민들의 동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무효를 요구했습니다. 또 보상 산정 기준이 개발 이익금이나 개발 기간 오른 시세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오늘도 국토부 앞에서 소복 집회와 삭발식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삼성전자 협력회사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그젯밤 9시 15분쯤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